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라위에서 일하고 있는 강지현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아프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우크라이나, 몽골 이렇게 옛날에 오랫동안 있다가 아프리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라위에 온 지는 7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7년 가까이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 내지는 그리고 살면서 바라보고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내장 통합 측 파송이기도 하고 치과의료 선교 파송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아프리카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그 다른 부분들은 우리 이재혁 선교사님께서 나누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크리스찬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15분이라는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은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빠지는 것들도 많고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연구와 기도와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시고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시는 그런 것들 바라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선교 역사를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우리 빌립에게 세례받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얘기가 나오죠. 그것을 필두로 이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프리카 이 이디오피아는 아직도 기독교가 남아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역사는 거의 20세기를 넘나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일단 아프리카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사실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말하자면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 봤을 때 사실 사하라 사막 북쪽에 있는 지역은 사실 사하라 사막 남쪽의 국가들과는 문화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실제로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서 사실 북부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건드리지 않고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만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아프리카 기독교는 사실 뭐 그 중간의 문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15세기 들어서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부흥하게 되고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로 지역이 진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나서 18세기, 19세기 들어서부터 이제 이 서구 열강들이 말하자면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개신교와 일단 천주교와 기독교와 개신교가 이제 전례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1950년대에 쓰여진 어떤 이제 그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각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기독교인의 숫자를 보면은 거의 없다시피 한 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1950년대 이 논문이 쓰여진 시기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 표에 왼쪽에 보면은 파란색과 그 오렌지색이 보이는데 이 파란색은 케냐의 경우고 오렌지색은 우간다입니다. 근데 이제 불과 한 4, 50년 사이에 케냐는 몇만 명이 됐고 한 2만 명 안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무려 20만 명 가까운 기독교 신자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흥을 한 거죠. 근데 그 1950년대부터 또 1990년대 기독교 상황을 보니까 1990년대는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국가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가나, 카메룬, 잠비아, 우간다, 말라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보면 60%, 70%, 거의 90%에 육박하는 기독교인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2020년의 것과 비교를 해봤더니 2020년에는 주로 이제 동부아프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통계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주 많은 나라들이 80%, 90% 이렇게 기독교인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 동부 아프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탄자니아나 말라위 이런 곳들은 굉장히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데, 탄자니아는 사실 지난 이제 코비드 기간 동안에 탄자니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탄자니아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엔 코비드가 없어라고 선언할 정도로 아주 기독교 국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 르완다나 부룬디 보면 90%로 훨씬 상회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굉장히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데 지난 거의 한 100년 조금 더 되는 거죠. 100년 더 되는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친 기독교가 특히 이 사하라 이남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그러면 과연 기독교가 좋기만 했던가라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기에는 좋은 점만 있기를 바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좀 어떤 이제 논문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하게 됐는데 먼저 일단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 있듯이 뭐 의료, 교육, 사회, 정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의료인이시니까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의료 선교와 함께 말하자면 말씀 사역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뭐 20세기 초반에 의료 선교사 중에는 이미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의료 선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의료 선교가 말씀 사역의 도구로만 쓰여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의료 선교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이미 그런 말씀을 하신 우리 의료 선교사들도 계시더라고요. 유럽 선교사들 중에는. 그러면은 의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 뭐 말할 필요 없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우리 하는 그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여지는데 사실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왜 교육에 많이 치중을 했는가라는 부분은 어쨌든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함께 자기 말로 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교육 사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봐서는 우리 그냥 부족 사회에 있던 우리 아프리카 나라들을 말하자면 민주주의나 그런 어떤 것들을 전해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한편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간과할 수가 없죠. 사실 제가 말라위에 온 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조금 안 됐는데 와서 한 2년 동안은 시골에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서관에 아주 작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NGO에서 나온 책인데 쭉 그 사회 발전에 대해서 레포트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말라위는 원래 굉장히 모계 사회 같은 곳이고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는데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라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분석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책뿐만이 아니고 여러 논문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주마가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기독교의 전례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 전통들이 많이 무너지고 고아나 노인들이 많이 소외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도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제 가부장적 제도의 확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남자의 우월함,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그런 것들이 좀 더 뭐랄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류 그런 이제 해석들이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를 낮추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것이 강화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성의 권익이 정화되고 여성의 발언권이 낮아지고 실제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들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그 당시에 옛날에 제국주의적 선교들을 이제 하면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 이해, 충분하지 않은 이해들이 그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강의 2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15분이 정말 짧군요. 그래서 이제 챌린지 어떤 도전이 있는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과의 경쟁입니다. 특히 동북부 지방에 특히 지금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면 모잠비크의 북부 지역은 알샤밥, 아이시스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아이시스의 알샤밥들의 그 전략이 뭐냐면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남하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질주의. 이제 아프리카 점점점 잘 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만번에 빠지게 되고 인구가 너무 아직도 많이 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관찰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신앙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든가 뭐 정명신앙, 미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아직 목회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아직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민도는 높아지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참 그것이 큰 도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했습니다. 여하튼 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